소비자가 왕이 된 시대, 우리가 잡아야 될 건 팬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제주에는 팬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공한 기업들 볼까요? 여러분, 막걸리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그걸 보여준 게 지평생 막걸리죠. 2010년 회사 문 닫으려고 했어요. 매출이 너무 2억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아들 김기환 대표가요. 아버지, 제가 한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막걸리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SNS 마케팅을 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맛이 없는데 SNS 마케팅하면 더 빨리 망해요. 그죠? 그래서 바꿉니다. 뭘? 막걸리의 맛을. 막걸리는 6도, 시큼한 맛이 들어가야 돼. 이게 룰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막걸리는 막걸리라고 절대 부르지 않는다. 언제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테이스팅을 해요. 자기 고객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걸리 맛을 찾을 때까지. 그랬더니 5도에 달달한 맛이더라. 그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매출 200배. SNS 마케팅과 고객이 원하는 맛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지역의 어떤 변화를 잘 이용하는 것 당근마켓이 보여줍니다. 중고나라 이거 정말 이제 중고시장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근마켓이 어떻게 했냐? 6km 반경 내에 시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봉다리 하나 들고 나가서 서로 교환하고 오게 하자. 새로운 거래의 양상을 만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걸 들고 나가서 주머니에 10,000원을 받아갖고 옵니다.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면서 뭐로 보이냐? 집에 오면 식구들 빼고는 다 내다 팔고 싶은 물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작년 거래 금액만 7,000원. 완전히 사람들의 습관을 바꾼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스마트 스터디의 핑크퐁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63억 뷰까지 넘으면서 세계 넘버 2가 됐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세계 넘버 2. 스마트 스터디라는 조그만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대한민국 콘텐츠 파워가 이렇게 커집니다. 2,500개의 로열티 상품을 개했고요. 미국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시리얼이 베이비샤크 시리얼. 가장 많이 팔린 왕구가 베이비샤크 왕구일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핵심이 뭘까요?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 웹툰 좋아하시죠? 웹툰 좋아하시죠? 대한민국이 웹툰에서 세계 1위예요. 만화는 일본이 세계 1위인데 왜 웹툰은 우리가 1위일까? 똑같아요. 막걸리하고. 만화를 웹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언제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만화를 스캔해서 일본이 막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우린 그렇게 안 해. 만화는 폰에서 보는 거다. 웹툰은 폰에서 보는 거다. 그러면서 형식을 맞추고 거기에 따라 작가를 모읍니다. 그리고는요, 무조건 고객이 정하게. 그게 주요했어요. 여러분, 고객은 이제 왕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트로트 열풍 부는 것도 봤죠? 트로트에 뛰어난 가수들을 데려다가 무대를 꾸몄더니 아무도 안 봐. 그런데 당신이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열광이 일어나죠? 이게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특징이에요. 결국 네이버 웹툰은요, 오직 조회수만으로, 기존 작가 다 필요 없어. 오직 조회수만으로 경쟁하고 그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영웅이 되세요 그랬더니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된 거죠. 세계 100개국 방문자 수 1위, 매출 1조 원. 여러분, 이거 제주가 할 만한 일 아닐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번질 겁니다. 게임이나 웹툰이나 음악, 영화, 컨텐츠 모든 산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이요. 사실 데이터로 보면 아시아 최강의 팬덤을 갖게 되었어요. 이번 집콕 생활 동안에 아시아 넷플릭스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네, 사이코지만 괜찮아. 심지어 일본까지 휩쓸어 버립니다. 우리가 팬덤을 만드는 게 미래라면 경험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표준이 포노사피엔스라야 그들이 경험이 어떤 게 좋은지를 알죠. 두 번째, 실력 좋아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 아니요. 공부 잘해야 돼요. 어떤 공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웹툰 작가는 웹툰 작가대로, 화장품 하는 분은 화장품 하는 대로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진짜 고객을 위한다. 아까 웨이야 보셨죠? 네 번째, 세심한 소통이 필요해요. 내가 사야 되는데 불편해. 그러면 안 옵니다. 어떤 관점에서든 고객이 열광하게 만들어주는 세심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산업은요, 야,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맞아? 아니요. 정말 다양합니다.
네 번째, 실력도 그래서 다양하게 갖출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공부만 잘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다섯 번째, 진정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코드예요. 보세요. 팬덤을 가진 제품 기업들이 얼마나 잘 되나. 애플. 왜 2조 달러 기업이 되는지 아세요? 7억 명이 이번에 저희는요. 폰을 접었어요. 5G로 바꿨어요. 됐고 그냥 아이폰 주세요. 7억 명이. 여러분 그 이어폰, 에어팟 작년에 14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한 개 30만 원인데 계속 매진이에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제조 원가 10,000원입니다. 그럼 이 회사 얼마 남겠어요? 그게 자동차를 번졌어요. 여러분 테슬라가 MZ세대가 열광하는 팬덤 가진 거 맞죠? 여러분 사고 싶죠? 그래서 400조를 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됐어요. 작년에 37만 대 팔은 회사가 아마존도 넷플릭스도 틱톡도 다 열광하면서 찾아오는 고객들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아니 팬덤이 기본이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뭐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술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건 누가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시대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필요한 건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읽는 기술. 인간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힘이 가장 큰 자본이 된다고 합니다. 이혜령 선생님은 이걸 공감 자본 시대라고 했어요. 물질이 아니라 공감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사실 인간에 대한 배려와 감성이 가장 뛰어난 나라입니다.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는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앞으로 성공의 비결도 그거라고 해요. 마지막 9번째 코드가 그래서 휴머니티입니다. 어려서부터 따뜻한 배려와 감성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악플 막 달고 이런 거 재밌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그런 데 쓸 시간이 없어요. 무엇을?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전문성을 익히면서 나의 식구들, 친구들 따뜻하게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나의 자산을 쌓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표준을 바꾸면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삼성전자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어요. 폰도 접고요. 메모리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미래 기대치라는 시가총액은 372조. 애플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2,400조. 차이가 팬덤.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대한민국 제품이면 너무너무 좋아요. 됐고 대한민국 제품 주세요. 이것만 심으면요. 앞으로 우리는 천조기업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걸 사회에 뿌려보세요. 너는 앞으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러는 게 제일 중요해라고 가르치는 것. 매력적이고 멋지지 않나요? 밀레니얼과 G세대는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열광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사로잡는 힘이 여기에 스며들 때 제주의 미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 제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분 1966년 지금부터 55년 전입니다. 제가 왜 그 해를 뽑았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55세, 대한민국 대표 세대가 55세라는 뜻입니다. 그분들이 66년에 태어났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10불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어린 시절 아프리카 우간다 밀림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왜 주말마다 자꾸 산에 가자 그러는지. 어렸을 때 밀림에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요. 지구 역사상 유일하게 불과 50년 만에 대한민국을 3만 불, 1인당 3만 불 국가. 무려 세계 5위의 제주강국으로 만든 거예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만들어서.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만들었는데 이까지 혁명 어려울까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저력이 어느 세대에나 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슬기롭게 풀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야, 다 어른들 말 잘 듣고 수직적으로 쫙 해가지고 빨리빨리 만들기만 하면 돼. 안 되는 거 보셨죠? 디지털 플랫폼에는요. 모든 거래가 팬덤에 기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방송 안 보잖아요. 자본이 뭘 할 게 없어요. 그럼 그 마음을 사는 힘은요. 여기에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룰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 마음의 표준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 익히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기업들도요. 그거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콘텐츠 파워 보세요. 미쳤나 봐요. 대한민국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하지 않나? 보이그룹, 걸그룹 전부 다 세계 1위입니다. 거기다가 뭐 보람이, 아니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핑크퐁,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 파워가 너무너무 강해졌어요. 여러분 국격이 브랜드가 올라가면요. 제품도 모두 다 올라가죠. 우리는 엄청난 제조기술과 그동안에 열심히 산 덕택에 멋진 이 전통적인 강력한 힘들을 다 갖췄습니다. 여기다가 팬덤을 실으면 돼요. 뭘 좋아할까요? 제주가 자랑하는 관광과 농업, 그리고 그다음에 첨단 앞으로의 기술, 뭐를 더하면 될까요? 무엇이 과연 이들을 열광하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멋진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제주, 앞으로 세계적인 팬덤을 갖는 멋진 그런 섬이자 그런 대한민국 자랑이 될 걸 굳게 믿고요.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